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도 박태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익산 이야기 저희가 나눠보고 있어요. 네, 예. 오늘은 익산을 수호한 장군들, 익산을 지킨 장군들.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익산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구석기 시대부터니까 선사 시대 한 70만 년 전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춘포면이나 아니면은 금마, 함라 이쪽에 구석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네, 뭐 창평, 율촌리, 신막, 영등동이라고 시내에도 구석기 그 유적이 있고요. 네, 또 청동기 유물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무늬 톡인데요. 네, 이 빗살무늬 톡이가 대부분 강가나 해안 뭐 이런 쪽 섬 이런 쪽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 채집을 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익산이 뭐 이대 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익산 주변에 이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인들이 살았던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강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마흔의 어떤 부족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산 것 같아요. 50개 부족 중에서 그 5개 부족이 네. 익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슬러 올라가면 구석기 시대부터. 네, 네, 70만 년 전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익산이 자연스럽게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정치 체제나 그리고 또 먹을 게 있으면은 또 다른 데서 뺏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방어 시설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고도, 이제 오래된 도시가 만들어진 건데 고도에는 4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이제 왕이 사는 왕궁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왕이 죽으면 이제 왕묘, 이제 왕가의 그 계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실을 위한 사찰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왕국을 보호하는 관방 유적이라고 해서 성이 필요한데 금마에 이게 다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으로 나뉘는데 안에 지키는 내성은 도토성과 오금산성이 금마 안에 있고요. 외성은 미륵산성, 그 낭산산성이 있고 멀리에는 함라산성이 있어서 이런 이 함열의 관원터라든지 어뢰산성이라는 이런 지명들 보면은 과거에 어뢰라는 게 왕이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지명을 봐도 오래된 도시였구나. 이곳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제 무왕 시절에 왕궁이 이제 그 새로운 왕궁터였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곳 말고도 지금 뭐 함열도 이야기하셨고 뭐 네. 금마 뭐 이게 익산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예전에는 우리나 뭐 지금처럼 큰 지역을 다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어떤 부족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곳이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각각의 네. 어떤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게 마한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그 50개 부족 중에서 5개가 있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네. 마한의 어떤 중심지가 익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산 지역에 최소한 5개 정도의 중심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익산을 지킨 장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익산에 장수하면 누가 있는지 또 역사적인 전투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왕이 곧 군사 귀족이라고 해서 곧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왕과 장군을 이제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조선 준왕이 여기 남천하면서 철기무명을 가져오거든요. 준왕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익산에 또 나라를 세워요. 신라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보덕국의 안승 그리고 후백제 견훤도 이 익산을 통치했고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웠던 귀족 군사 귀족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 전투는 제가 설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륵산 아래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대나무 숲이 정말 담양보다 더 넓은 곳인데 여기에서
쌈터라는 곳과 욕골이라는 곳과 항복골이라는 지명을 제가 채취를 네. 했어요. 즉 오래된 지명에는 거기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쌈터에서 쌈하고 욕골에서 욕 먹고 네. 항복골에서 항복하다 그런 말이 음.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큰 전투가 여기에서 있었던 거고 음. 거기서 누군가 어떤 장수가 거기서 항복했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함열에는 장수바위라는 게 있고 삼기에는 궁터라는 게 있고 또 황등면에 대동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냥 마을인데 좀 그 둔덕 같은 곳에 사람들은 성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 어떤 지역은 성터라고 하고 말무덤이라고 하기도 하고 깃대배기 이건 이제 어떤 군기를 꽂아놓은 음. 곳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군사 지명과 관련한 곳이 많은 거 봐서 네. 이곳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음. 추측하는 것이죠. 쌈터, 네, 욕골, 항복골. 네. 네. 그 욕골이라는 건 아무 패배한 그렇죠. 곳. 욕 먹었다, 뭐 네. 고생했다, 뭐 그런 그런 곳. 말들을 쓰지 네.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투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곳임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데 네, 그 중에서 낭산면에 있는 봉우리인 독산과 흑산에 얽힌 이야기가 유명하다고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네.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어떤 삼각관계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의 익산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여포와 초선의 이야기도 볼 수 있어요. 그 네. 초선은 중국의 4대 미인에 속하는데 이 소장님 4대 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귀비는 아, 알아요. 네. 아유 많이 아시는 겁니다. 반절. 네. 그 서시라고 해서 그 올나라 사람인데 오왕 부차를 속여서 했던 서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왕소군이라고 그 흉노족 선우한테 시집간 이 사람을 저는 4대 미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초선인데 아마도 이 독산과 흑산 이야기에는 이 초선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데 좀 길어도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 제가 못하면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전설의 네. 고향 보셨죠? 옛날에. 그렇죠. 예. 옛날 옛적에 익산시에 산 두 개가 있었으니 독산과 흑산이라 불렀다. 독산은 돌이 많아 그리 불렀고 흑산은 흙덩이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독산에는 독산 장군이 흑산에는 흑산 장군이 그곳을 지켰다. 두 장군 모두 기운이 세고 용감했으며 총각이었다. 두 장군은 밤이면 자주 만나 술을 마셨는데 만났다 하면 올라이트를 할 정도로 혈기왕성했다. 이 장군의 절친한 사이가 원수로 바뀐 것은 어느 여름날 밤 한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 여름날 밤 한 여자가 익산에 왔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하느님이 착하고 성실한 흑산 장군에게 배필로 보내준 선녀였다. 그런데 하느님은 하필이면 선녀를 흑산 장군에게만 보내주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선녀는 길을 잘 못 찾는 길치였다. 그래서 하필이면 밤눈 어두운 선녀가 한밤중에 도착했다. 여보세요. 여기가 흑산 장군님 댁인가요? 누구요? 누구 찾는다고? 하필이면 선녀는 흑산이 아닌 독산으로 오게 된 것이다. 독산 장군은 차다 말고 문을 빼꼼 열었다.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다. 예쁘고 밤눈 어두운 선녀가 길을 잃고 하필이면 독산 장군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필이면 목소리도 옥구슬 골라갈 정도로 예쁜 선녀가 다시 말했다. 혹시 흑산 장군님이신가요? 선녀의 예쁜 목소리와 희미하게 드러난 선녀의 용모는 흑산 장군의 다리를 풀리게 할 정도였다. 하필이면 여름밤이었다. 하필이면 하늘거리는 날개옷을 입은 선녀를 본 이후 상남자 독산 장군은 얼어붙고 말았다. 독산 장군은 그저 하고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독산 장군은 이름처럼 돌이 된 듯 하였다.
그는 차마 나는 흑산 장군이 아니오. 잘못 찾아오셨소. 라는 말 할 수 없었다. 그저 할 뿐이었다. 선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독산 장군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저 빨갛게 상기되어 하며 선녀의 잠자리를 봐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일단 하룻밤 재우고 볼 일이다. 다음날 독산 장군은 속으로 다짐했다. 저 예쁜 색시를 뺏길 순 없어. 아무렴 임자는 이제부터 내 것이여. 내 사랑이란께. 그때부터 선녀와 함께 살게 된 독산 장군은 흑산 장군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궁금한 흑산이 독산을 찾아왔다. 여보게 독산. 아무리 불러도 친구가 나오지 않자 더 크게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 있는 거 다 아네 독산. 결국 흑산 장군의 목소리를 듣고 선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흑산 장군을 방 안으로 맞이했다. 소녀는 하늘에서 흑산 장군에게 보내진 몸이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일이 되었으니 어찌하오리까. 흑. 어쩌면 흑산 장군이 독산 장군보다 더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다. 아름다운 선녀를 발견한 흑산 장군은 가슴으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적인 독산 장군에게 자신의 산에 있던 흑산을 던졌다. 독산 장군도 반박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산에 있던 돌을 던졌다. 그렇게 수없는 날을 싸워서 독산의 돌은 흑산에 쌓이고 흑산의 흙은 독산에 쌓였다. 절친했던 두 장군은 서로가 던진 돌과 흙에 깔려 죽고 말았다. 네. 이 갑자기 이 라디오 들으시다가 오디오북 듣는 네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 전문 성우 같으세요. 예,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그 저도 선녀 해야 역할을 됩니까?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낭산면에 있는 독산과 흑산에 얽힌 이야기군요. 네. 예, 그게 전설이고 전설의 음. 고향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초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여포와 네. 초선. 과거에 미인계가 아니었을까. 이 지역을 한마디로 강교하는 네. 물론 이제 전설처럼 하느님이 선녀를 보내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장군이 서로 싸워서 네. 한마디로 이간식의 방어 체계가 없어진 이관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장군들의 이 사랑 싸움이 결국 이제 벌어진 곳이 이제 낭산. 네. 독산과 흑산인데 지금 뭐 연인들의 축제가 전해져 온다고요. 예, 과거에 제가 그 어르신들 지금 이제 80 넘으셨을 텐데요. 제가 네. 72, 73 되신 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추석날 전날이면 이 독산에 다 어른들이 올라서 이제 젊은 총각들도 올라서 거기서 대보름 잔치를 했대요. 네. 그리고 씨름놀이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데 처녀 총각들은 그 자리에서 즉석 만남을 갖고 이렇게 몰래 데이트를 해도 좀 허용하는 네. 상당히 좀 리버럴한 그런 분위기가 독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전해져 옵니까? 아니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없습니까? 그 채석 때문에 음. 독산의 돌을 다 팔아먹었다고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 추석날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이고 그런 곳인데 네. 그 익산이 그 돌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채석업자가 다 팔아먹었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산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독산. 거의 없어졌죠. 네. 예, 밑에까지 파일 정도로. 흑산은 남아 있고. 흑산도 거의 뭐 흐지부지 됐다고 그럽니다. 네. 예, 거기에는 이제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설입니다. 네. 자, 낭산면 독산과 흑산에 얽힌 이야기였고요. 미륵담 전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예요? 예, 미륵산 아래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아까 제가 욕골, 항복골 이야기가 이제 미륵산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네. 예전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륵산 아래가 바다였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전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미륵산 올라가서 저수지를 보면은 금마 저수지가 한반도 모양이어서 지도 저수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거기에 주남바위라고 있어요. 이 주남바위에 배를 싣고 와서
한마디로 그 항복을 했다라는 수전, 해전이 네. 벌어졌다라는 전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근처에 보면 용무란이라는 지명도 있고요. 망골이라는 지명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망을 봤다 해서 망골이고 네. 진을 쳤다고 해서 진골인데 이 지역에서 즉 미륵산 밑에서 아마 지금 보면 아주 개울 아주 조금은 개울입니다. 거기서 해전이 벌어졌고 그 주변에 말무덤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말무덤은 이제 큰 장수의 말을 묻은 곳이 말무덤인데 그런 거 봐서 과거에 여기도 어떤 그 큰 전투가 벌어졌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화 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륵담 전투는 그러면 누구와 누가 싸운 건지. 그러니까 그 네. 과거 사람들은 다 그게 준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네. 어르신들은. 그런데 고조선 준왕. 예,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위대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로 이야기를 소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준왕보다는 견훤 전투가 아닐까. 견훤하고 왕건의 마지막 네. 패권 싸움을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숫곡이라는 데에서 한마디로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사실 숫곡에는 전주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거든요. 숫고개. 예, 네. 숫고개가 숯을 구워서 숫고개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수경지를 숫고개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군사들이 주둔 했던 그렇죠. 곳? 예. 네. 여산과 금마를 연결하는 좁은 그 계곡을 숫고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과거에 큰 전투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밤이면은 뭐 혼불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네. 저는 그곳이 결정적인 전투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을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은 견훤과 왕건의 전투였을 거다. 패권 다툼이었을 거다. 그렇죠. 네. 왕궁의 오충탑이 견훤의 어떤 직위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사실 우리는 견훤하면은 전주의 동고산 뭐 이렇게 좁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에는 지명들이 상당히 컸거든요. 즉 익산 전주가 하나의 어떤 방위 개념에서 그 도읍이었지 익산 따로 전주 따로가 아니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음. 익산은 전주로 들어오기 가장 마지막 그 거점지 전투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이제 낭산산성이나 미륵산성도 이제 그곳에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왕건은 이제 북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왕건이 내려오고 네, 남쪽에 있던 견훤과 부딪혔다면 네, 아마 그 지점쯤이었을 네. 거다. 네. 그렇죠. 견훤 세력이 사실 음. 아주 컸잖아요. 네. 힘도 뭐 싸움도 잘했고. 근데 견훤이 결국에는 왕건으로 투항하면서 금산사 지역에 있었던 세력들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를 거점으로 했던 이 그 후백제 견훤의 어떤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가장 큰 전투는 익산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네. 문학적인 상상력이지만 음. 어느 정도 저는 제가 구술 채록을 한 결과에 의하면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사료라든지 뭔가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된다면 그렇죠.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낭산면 독산과 흑산장군 이야기, 네. 그 미륵담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그 지금도 이제 그 이런 흔적들, 이런 장수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합니까? 저는 무형문화유산을 잘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송 말씀드렸잖아요. 무형문화유산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그대로 따라해요. 즉 아버지가 그 일요일마다 집에서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으면 자식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 풍습이나 태도는 그대로 연결되니까요. 대표적인 게 기세배 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마 왕궁 지역에 아주 크게 했던 그 설날이 되면은 농기를 들고 와서 같이 이제는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기세배야말로 전형적인 그 정치 군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서열이 정해져 있고요. 기서배를 지휘하는 사람과 그 옆에 사령이라고 해서 그 지휘하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일종의 그 비서 같은 거죠. 네. 부관 같은 사람도 있고 모든 어떤 기세배가 진을 치지 않습니까? 농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에 진을 쳐요. 막 네. 그 회오리로 치기도 하고 다시 그 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고대 민방위 훈련이 아니었을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전투에서 거짓으로 항복하듯이 막 후퇴했다가 다시 포위해가지고 가는 그런 전투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군대에 있는 어떤 장교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그런 후퇴 전술이. 왜냐하면은 그 전쟁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좀 이성을 잃는답니다. 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후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근육이 가득 서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분열이라고 해서 네. 우로바 좌로바 이런 것들 하는 게 이런 군기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즉 후퇴 전술을 잘 세우고 그것으로 전투의 승패를 이뤘던 그런 장수는 그만큼 병사들을 믿고 네. 훈련했다는 것이고 음, 기세배 놀이가 바로 이러한 군유를 하고 농기를 통해 가지고 그 뭐 징을 치거나 농악을 치거나 함으로써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네. 한마디로 소집하는 그런 민방 훈련들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기세배 놀이가 사실은 이제 전투 과정에서 네, 깃발을 들고 네, 집단전을 펼치고 질서를 유지하고 네, 할 때 쓰였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네, 남아 있는 그런 무형 문화 유산이다. 네. 민속은 그냥 하는 게 없거든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제기차기도 한마디로 운동량이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한마디로 발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네. 아녀자들이 이제 쿵 훈련처럼 그게 다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음, 그런 어떤 집단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그런 민속들이 전승되고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말무덤도 앞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네. 실제로 있어요? 아니면 저도 이제 이름만 남아 들었어요. 있습니까? 말무덤을 조사한다는 곳도 있고요. 네. 동편마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미륵사지 바로 앞에 있는 게 동편마을이거든요. 거기가 지명이 용순이에요. 즉 음, 용이 누운 지형 중에서 용순, 즉 용의 혀 부분에 네. 있는 데인데 그 거기에 돌팍지라는 데가 있답니다. 지명이 돌팍지가 왜 돌팍지냐면 큰 돌이 몇 개가 있어서 돌팍이에요. 네. 즉 용의 배 부분인데 음, 거기에 샘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이 샘에 나오는 물을 먹는 그 마을 사람들이 쌍둥이를 많이 난대요. 네. 뭐 그리고 장사가 많이 나온답니다. 음, 그래서 이 장사들이 이 길을 돌리는데 예전에는 큰 대나무로 길을 꺾어서 기세배를 했거든요. 네. 이 길을 가지고 기놀이를 한다는 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고 음, 장수가 있었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네. 그 지역의 장수의 후손들이 음, 과거에 그곳을 지키던 사람들이 네. 그런 좋은 유전자를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말무덤도 그 동편마을에서 발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한마디로 발굴하지는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음. 이제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이제 그 흔적들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찾아낼 수 있다면 검증할 수 있다면 더 네.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남네요. 자, 익산의 수호 장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익산의 정신 뭐 짧게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익산은 그 가능성의 땅이라고 봅니다. 무왕이나 안승이나 견훤이 한 번씩 실패했던 사람들이 익산을 거점으로 한 거거든요. 르네상스도 다시 되살리는 곳이고 익산이 그만큼 개방성이기 때문에 되살리는 곳이다. 그래서 미륵사지 가면 볼 게 없다고 하지만 빈 공간일수록 상상하는 여지가 있는 곳이고 익산은 그런 상상의 공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익산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라도 천년야사 익산을 수호한 장군들 박태건 장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익산의 문인들과 작품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